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이번 주 계속되었던 지수의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형태로 증시가 상승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굉장히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전방위적인 지수 상승에 더불어서 조금은 위안을 가지고 다음 주를 좀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서두의 이야기를 남겨드리고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었고 어떤 종목들이 반대편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는가, 왜 떨어졌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에는 우리 에코마이스터 종목의 특집 영상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빠르게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오늘 폭발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권 여론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42%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지지율 35%를 초과 달성하면서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증시 상승에 최대 상승폭을 견인한 종목으로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자, 관련주 카스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스 종목의 2020년도의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2019년도 실적과 2020년도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없는데 최근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지지율에 기반해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나온 것이다라고 풀이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가 돌파하지 못하느냐의 좀 갈림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밑으로 현재가 3,300원 기준 일봉상으로 짧게 3,20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시면서 이 구간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는 우리가 11월 달까지만 자율적으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 누려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3분 봉상으로 그림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200원 구간과 그리고 이 구간 2,950원 구간 분봉상으로 거래량 동반하면서 눌림목이 있긴 하였지만 단기 저점 다지고 기술적 반등 들어왔던 구간이 2,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길게는 2,950원 구간, 2,950원 구간을 분봉상으로 마지노선 잡고요. 이 상한가 장 막판에 일시적으로 풀리긴 했으나 종가 상한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정치 테마 이슈로 본 종목의 실적에 기반해서 기업의 성장과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지율 결과에 따라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의 유효기간 11월 달까지 자율적으로 밑으로 3,200원, 2,950원 익절, 평단, 손절선 잡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린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어제도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거론이 되었던 종목인데요. 자, 본주가 오늘 이 추세 상단을 오늘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주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자, 모더나의 국내 위탁 생산 이슈와 더불어서 콜드체인 관련주로 서린바이오, 콜드체인 플러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 이슈, 자, 더블 상승 이슈를 가지고 오늘 거래량 폭증하면서 이런 급등했다라고 하죠. 자, 거래량도 증가하고 주가도 폭발하면서 정말 우리 시장의 대장주로서의 이재명 플러스 모더나 콜드체인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오늘 새롭게 역사를 쓴 모습입니다. 자, 기존의 주가를 좀 큰 그림에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상장된 이후에 2005년도 신규 상장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했기 때문에요. 본주의 경우에는 직전 2015년도 고가 영역대 27,000원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멘토님, 저는 이 종목 27,000원 구간 이 고점 영역대 밑에서 주식을 담아서 충분히 수백 퍼센트 수익권입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27,000원, 25,000원 구간 익절선 잡고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모더나 플러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 이슈로 맥시멈 11월 달까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의 시세 누려보시는 거 권고드리고요. 자, 분봉상으로 흐름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시경부터 주가가 굉장히 매수세가 거래량 동반되면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분봉상으로 주요한 지지선 22,500원 구간과 21,500원 구간 제시해 드립니다. 자, 저는 짧게 단타로 공략을 했고 밑으로 주요한 지지선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1,500원, 22,500원 구간 지지선 대응 반드시 좀 지켜나가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렌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렌 종목도 우리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 정치 테마주로서 이제 또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자, 오늘 8% 종가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른 아까 살펴봤던 종목들에 비해서 자, 큰 시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자,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중 바닥을 다지고요. 그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자, 위로의 이 4,48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를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눌림목 기회를 주고 1,100원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좀 서 있는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과 향후 만들어질 3중 바닥 영역대에서는 놓치지 말고 거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의 구간은 자, 분봉상에 고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 우상향 추세에 만들어지는 기간 속에 우리는 고가 분할 매도, 그리고 이후에 만들어진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적인 시세 누려보실 때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는 1차 1,600원, 2차 1,800원 구간 제시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우리가 지난해 굉장히 큰 시세를 노려봤었던 종목들 보고가 됐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 보고가 됐습니다. 자, 정정했습니다. 자, 오리엔탈이 아니라 오리엔트 전공이네요. 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 자, 오리엔트 전공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이번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 자, 이 구간에 주가가 폭발했습니다. 자,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벌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굉장히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을 당시에 시세가 한번 나오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 매수 기회 충분히 주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3중바닥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매수점을 주고 다시 주가가 상승했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기 이평선 구간, 자, 이 장기 이평선 구간을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해서 자, 오늘 장중에 장대 양봉의 캔들 플러스 26%까지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오리엔트 전공의 실적 좋지 않습니다. 3기년도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 자, 이 기업의 좀 청산가치적인 측면들은 아직도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약 200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업의 청산가치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200원 부근까지 빠졌을 때 공략을 해야 되지만 이미 이 종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테마주로 주가가 177원에서 1000%가 올라간 거의 9배 이상, 10배 이상 올라간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밑으로 주요한 지지선 920원 구간 제시해 드리고요. 추가 상승 시 목표가 1차 1,200원, 2차 1,250원 구간 제시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자, 우리가 지난해 100% 이상의 시세를 노려봤던 자, 오리엔트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가 플러스 8.88%, 888 마감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주로 우리가 자, 오리엔트 전공이 폭발하고 자, 2020년도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진입기회를 노려보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폭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 추세 하단 구간에서 기술적 저점 영역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본 종목 역시 자, 이 1년선 구간 지지받는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1,430원 구간 지지받는 여부 확인하시고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시 한번 차기 대권 후보,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 1위를 기록하는 이슈들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물으면 저는 11월 달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내년 3월 달 대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 올해 연말까지는 각 당의 최종 대권 후보를 누구로 선출하느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때 통상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는 그런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정치 테마주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본주의 주요한 밑으로의 지지선 1,430원, 위로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1,85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는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릇만큼 11월 달 전까지 큰 행복을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수익 극대화시키는 매매 전략 취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형제 엘리트입니다. 자,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 무상 교육, 무상 급식에 관련된 종목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형제 엘리트 종목이 자,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된 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관련주죠. 자, 엘리트 자녀분들 뭐 요즘에 교복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세대 교복 브랜드인 이제 엘리트
교복에 만드는 업체고요. 자, 과거에 한한령 시행 직전 전에는 중국으로 교복 사업 진출하겠다 플러스 무상 교복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2015년도 16년도 당시 주가가 12,000원까지 1,600원에서 12,000원까지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6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6,000원, 5,7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20년도 실적이 감소했어요. 4개년도 연속 적자 기록하다가 이번에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는데 1,700억에서 1,400억대까지 감소했는데 주가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매출액의 상승이 아니라 본주는 이재명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 무상 교복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서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간이고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지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단기 추세 상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도 의견 남겨드리고요.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구간은 계속해서 11월 달 전까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가 매수, 고가 매도 반복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의 행보, 계좌 수익 좀 불려나가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주요한 지지선 4,350원 구간 제시해드리고요. 자, 위로의 1차 목표가 5,500원에서 5,700원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는 11월 달 전까지 정치 테마주로서의 그 고가 영역대는 과거의 고가 영역대. 자, 이 종목이 중국으로 교복 법인이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그리고 무상 교복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12,000원 구간이었고 우리가 11월 달 전까지 이 시세 어디가 최고점일지 모르지만 머리 꼭대기가 아니더라도 어깨 부근까지 분할 매도 진행하면서 11월 달 전 수익 극대화시키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거 권고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A프로젠, KRC, HNG 종목 보겠습니다. 자, 본주도 우리가 A프로젠 시리즈들이 3사 합병 이슈가 무산됐을 때 우리가 폭락한 저점에서 이 구간과 이 구간 이중 바닥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10만 불, 100만 불, 자,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1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인데요. 자, 우리가 이 영역대에서 진입게 노려보는 걸 권고드렸고 우리가 지난해 9월달 공략해서 9월달, 10월달 공략해서 11월달 굉장히 수십 %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의 고가 영역대를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A프로젠의 비상장사의 기업 가치가 지금 신한금융투자발 약 5조 원 정도로 지분 가치를 이 기업의 비상장사 기업의 기업 가치를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신한금융투자가 평가를 함으로써 오늘 관련주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A프로젠 HNG 위에는 A프로젠 제약이 있고요. A프로젠 제약 위에는 지배 회사, 아버지 회사가 A프로젠 KRC가 있습니다. 자, A프로젠 HNG가 폭등하면 그 최대 주주 A프로젠 제약이 올라갈 수 있고요. A프로젠 제약이 폭등하면 A프로젠 KRC가 수혜를 입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승 연결고리도 우리 이해하시면서 자, 우리가 지난해 9월달 A프로젠 HNG 종목도 시세를 노려봤습니다만 자, 같이 노려봤던 종목이 A프로젠 KRC 종목이었습니다. 자, A프로젠 KRC 종목 잠깐만 차트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자, 본주도 이 박스권 상단 영역대까지는 아니지만 이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다음 주 A프로젠 HNG 종목의 폭등 시 후발주로 A프로젠 제약과 A프로젠 HNG 종목을 관심 종목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본주는 이번 주 수요일 윗꼬리가 달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자, 오늘 다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개미 한번 털고 눌림 골파기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A프로젠이 나스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상장을 계속해서 A프로젠 그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 가치가 5조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 평가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이 이 그룹주들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자, 이 구간 1,000원 구간을 다음 주에도 돌파하고 지지했을 때 위로는 저는 1,300원 구간과 그리고 과거에 A프로젠 3사 합병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이 1,450원 영역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자, 950원 가격대, 940원에서 950원 가격대를 주요한 지지선으로 잡고요. 기 보유 비중은 조금 더 A프로젠 상장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 더욱더 뜨거워지는 시점에 좀 매도기에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차익 실현 떨어지고 그 이후의 거래량 뒷받침되지 않는 차익 실현이 진행되는 캔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1차 목표가 1,200원
1,250원, 2차 목표가 1,450원 구간 목표로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 대응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진행하고 그리고 오세훈 정책주로 부각이 된 이제 특수건설 종목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본주는 우리가 상한가를 기록한 날 좀 다뤘던 종목입니다. 자, 5월 7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었고요. 자, 이때 상남자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남겨드렸지만, 자, 특수건설의 위로의 목표가는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 남겨드렸습니다. 자, 특수건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4만 원이었습니다. 자, 2007년도 당시에 우리가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2007년도 매출액이 773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 기준 매출액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하지만 당시에 4만 원 주가보다 지금은 14,000원으로 주가는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입니다. 자, 매출액은 150% 증가했는데 주가는 과거에 4대강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의 고가 대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리고 4대강 대운하 정책이 시행되는 듯한 이재명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의 4대강 그리고 대운하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 본주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박스권 상단 영역대를 거래량 동반하면서 뚫어냈을 때의 시세가 2008년도 직전까지 이 기간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7,000원에서 6배 정도 폭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뚫어냈을 때 이 특수건설의 고가 영역대가 어디가 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최고가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시기는 11월 달로 제가 유효기간을 설정해 드렸죠. 자, 11월 달까지 특수건설 종목은 밑으로 12,800원 구간 주요한 지지선 잡고요. 추가 상승 시 이 12,800원의 주요한 지지선을 꾸준히 올려서 잡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공은 던져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혹은 강북에 있는 철도를 지하로 깔고 그곳에 생활 편의시설 녹지를 또 만들겠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공약의 정책 수혜주로 특수건설이 부각이 될 것이다. 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시키고 그리고 GTX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각 정치 테마 차기 대권 후보들이 관련된 공약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특수건설 이름부터 지하철 밑에 지하 공사를 진행하고 해저터널을 뚫는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의 주요한 지지선 12,500원, 12,800원 구간 제시해 드리고요. 자, 위로의 목표가는 제시해 드릴 수 없지만 11월 달까지 큰 그림에서 정책주로 부각이 됐을 때 그림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시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자, 5월 달이니까요. 11월 달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과거에 6개월 동안 박스권 상단 뚫어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세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올해도 4대강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됐었던 특수건설이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정책주로 부각이 되는가 여부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밑으로의 지지선 안전벨트 착용하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하이라이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자, 하한가를 기록한 에코마이스터 종목입니다. 자, 먼저 본주가 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뭐하는 기업인가 좀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전일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에코마이스터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되었다라는 공시가 전일자 장마감한 이후에 17시 45분경 관리 종목 사유 발생 이슈로 지금 오늘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20년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된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전환 우선주, 에코마이스터의 우선주가 있었는데 이거를 금융부채로 인식을 하면서 이 부채 비율 악화로 인해서 자본 잠식률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장 정보 일정을 보면 우선주 1,389만 주를 2021년 4월 28일경 전환 청구를 했다. 그 단가는 1,285원이다. 즉 부채로 잡히면서 자본 잠식률이 늘어나는데 일조를 한 우선주의 전환 청구를 진행함으로써 이 두 번째 이슈, 전환 우선주의 금융부채 인식에 대한 회계상의 처리는 2021년도 4월 28일자로 우선주를 각 1주당 1,285원에
보통주로 전환 청구가 됨으로써 이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찌되었건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는 현 시점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2020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자본 잠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자본 잠식률이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자본 잠식률이 78% 초과 50%를 초과하게 되면서 뭐 회계상으로 뭐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이 크게 발생된 게 아니라 우선주를 부채로 인식함에 따른 회계상의 그런 부채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본 잠식률 50%를 초과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본 잠식률 50% 초과는 상장 폐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따지면 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제출될 감사 의견상의 의견 적정이 발발하게 된다면 올해 그리고 2021년도 향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자본 잠식을 높이는 요인은 지속적인 요인이 아니라 2021년 4월 28일부로 해소가 된 이슈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두 번째는 다음 주 월요일 감사보고서 의견 확인하고 만약에 감사 의견 적정이 나왔을 때 저는 YOM 종목과 같이 관리 종목이지만 큰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의견 적정 확인된 이후에는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본 종목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스윙 관점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030년도까지 정부의 철도 구상 계획과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서의 시세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왜 친환경 종목인가에 대한 부분은 홈페이지 잠깐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 종목의 감사보고서가 사업보고서가 제출이 지연된 이유는요. 자, 이 계열사 비상장 계열사가 이제 비금속 원료 생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비상장 계열사가 인도에 위치를 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회계감사인이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회계법인의 회계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정 등을 연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 주 월요일, 즉 5월 17일 월요일까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내부 결산에 따라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내부 결산은 진행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감사보고서가 제출 지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기업으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자, 본주가 인도에 있는 계열사 때문에 사업보고서의 제출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제출이 이제 늦어진 부분들이 있고, 자, 아까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자, 홈페이지 잠깐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의 홈페이지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환경사업 에코마이스터 일단 회사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는 1982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자, 사업 소개를 보면 환경사업부입니다. 자, 태웅, 현대제철, 동부메탈, 고려아연, 포스코, 한국특수전광, 대한제강, 세아베스틸 등의 국내 기업들과 이 해외의 기업들의 철강을 만들고 비철금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이런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슬래그라고 하는데요. 이런 슬래그들을 폐기물, 버려야 되는 폐기물인데 이런 폐기물을 재가공해서 상품화시키는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철강이든 어떤 비철금속이든 이런 철강을 재련하고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찌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찌꺼기들을 처리해서 상품화시키는 뭐 플라스틱으로 따지면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강과 비철금속의 분리수거를 진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 이런 환경적인 측면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좀 맞물리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으로 잠깐만 조금 쭉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마이스터가 가지고 있는 자, 사업적인 부분들 혹은 진행 중인 부분들을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주 현황은 뭐 다음과 같고요. 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 지금 중소기업 혁신기술 중소기업청과 정부 출연금을 통해서 뭐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쭉 내려가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철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 뭐 연구개발 계획들 우리가 아직까지 2020년도 결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자, 3분기 보고서를 참고해 봤을 때 정부와 같이 슬래그 특수 시멘트와 기술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2023년도까지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 본 기업 월요일자까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에코마이스터 기업을 믿는 만큼만 비중을 들고 가시고 미보유자분들은 월요일 제출될 감사보고서의 의견 적정 확인 후에 중기 그리고 수익 관점으로서의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카톡방에서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